안녕하세요. 인맥이 그렇게 중요해 강의를 맡게 된 청년 네트워커 공준식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인맥은 꽤 많이 중요합니다. 2014년에 등장한 혼밥을 시작으로 혼자서 무언가 하는 게 트렌드가 되었어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일반화되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개인화된 사회라도 요즘 사회에서는 혼자서 무언가를 이뤄나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혼자 성공하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인맥과 인간관계, 소통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이 인맥과 인간관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인맥과 인간관계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저희는 자주 씁니다. 네. 인간관계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집단과의 관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죠. 그렇다면 인맥은 뭘까요? 이 인맥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네. 이 인맥은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형성된 유대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쉽게 말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그리고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도움이 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연기획단 몽쉘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몽쉘스에서 강연기획과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인맥이 그렇게 중요해 라는 책을 내면서 요즘에는 이제 인맥과 소통,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의와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인맥이 그렇게 중요해 강의 목차입니다. 네, 내 주위엔 왜 사람이 없을까? 상대방을 말하게 하는 대화의 기술, 그냥 아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가치 있는 내 인생의 감독되기, 이렇게 총 4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내 주위엔 왜 사람이 없을까? 내 주위엔 왜 사람이 없을까?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와 좋은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좋은 인맥,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왜 좋은 인맥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강의로 내 주위엔 왜 사람이 없을까라는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겠죠? 첫 번째입니다. 내 주위엔 왜 사람이 없을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없을 겁니다. 솔직히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고 뭔가 대단한 걸 잃었으면 누군가 나를 찾아오겠죠. 그렇게 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이제 인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진실한 인간관계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되는 이런 모임에 갔을 때도 전부 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한 달 31일 중에서 20일 이상은 사람을 만나면서 직접 만나고 직접 대화하면서 소통을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변명을 해요. 아, 내가 먼저 다가가기 싫어. 내 감정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잘 될 거란 보장도 없잖아. 그리고 괜히 다가갔다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인간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행착오를 겪을 거란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인맥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얻고 싶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연락 많이 하시는가요? 먼저 연락하시는 편이세요?
네. 왜 주위의 사람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가 살면서 먼저 연락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나 학교 선생님이 야, 너 먼저 친구들이나 지인한테 연락해.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연락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연락 좀 해. 매번 나만 연락하잖아. 하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에이 뭐 우리 사이에 연락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길래 연락을 해도 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일까요? 물론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그렇겠죠. 물론 저도 직장 상사와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제외하고는 보통 친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는 먼저 연락하는 편이죠. 그리고 좀 오래 만나는 친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면서도 잘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제가 먼저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친구들은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올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연락은 목적이나 용건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락은 서로 간의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비난을 많이 한다. 내 주위에는 왜 사람이 없을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 비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솔직히 혼자서 남을 헐뜯거나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 내가 기분 나빠서 그 사람 뭐 욕을 하고 험담을 한다는데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이렇게 좋은 말 해주기에도 아까운 시간에 그 사람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한두 번 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어떤 모임에 가나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메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의도를 벗어나 불리한 결과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데요.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모든 비난이 다 자기한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나한테 돌아오다 보면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날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내 욕과 험담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사람 주위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자기 주장 센 사람도 있죠. 관철하지 않고 내 의견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되게 계획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씩 천천히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다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부정적인 사람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매사에 항상 부정적이라는 거죠. 보통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거 탓, 무슨 탓, 세상 탓, 남 탓, 뭐 환경 탓, 탓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야, 너 그거 해도 잘 안 돼. 너 그거 해도 돈 못 벌 거야. 야, 그거 한다고 너 잘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내 인생이 청년한데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점점 나도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으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에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꾸준히 있다 보면 나도 점점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무슨 탓만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자기 할 말만 한다. 순간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네,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주위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 할 말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내 의견을 당당하게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이죠. 그래서 주위에 내 얘기를 좀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좀 소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할 말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정말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할 말만 한다는 거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내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즐겁게 재밌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이래서 이랬고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좀 재밌더라. 야, 너희들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핸드폰을 하거나 딴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네 이야기 할 때 재밌게 웃으면서 잘 하다가 왜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그렇게 딴짓을 하는 거야? 하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너무 재미없는 일이잖아.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내가 관심이 가지를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듣지. 이거 내가 모르는 말 하잖아. 자기가 잘못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가 잘못하고 있다. 너무 네 할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좀 듣기도 해줘. 라고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적어도 한 번 말을 했으면 적어도 두 번은 듣고 경청을 하라는 말입니다. 라고 또 탈무드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경청은 인간관계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